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7살입니다. 평범하게 살아왔고 특별한 일 없이 늙어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은 다 컸고 남편과는 이제 친구처럼 지내고 가끔은 조용히 한숨 섞인 웃음을 나누며 그렇게 살고 있었죠. 그날 전화가 울리기 전까지는요. 그 전화를 받기 전까진 내가 이미 지나온 시간들 위에 다시는 감정이 흔들릴 일은 없다고 믿었어요. 이미 다 지나간 일, 상처도 분노도 슬픔도 그저 흘러간 감정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나는 나조차 몰랐던 어떤 감정에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내 남편의 옛 외도 상대였습니다. 몇 년 전 일이었어요. 남편이 잠깐 흔들렸고 나는 그걸 견뎌냈고 우리 가족은 다시 붙잡아냈다고 믿었죠. 그 일 이후로 그녀에 대해 생각한 적 없어요. 정확히 말하면 의식적으로 외면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전화를 걸었을까요? 왜 하필 그 타이밍에?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 전화 한 통이 내가 쌓아 올린 모든 감정의 균형을 무너뜨릴 줄은요. 죄송해요. 그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정말 이런 전화 드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그 사람 마지막에 절 찾았어요. 그 순간 나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그 전화가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왜 그렇게 뼈아팠는지를 하나씩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당신은 아마 이 말의 무게를, 그리고 침묵이 만들어낸 상처의 깊이를 함께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녀는 생각보다 차분했어요. 예상했던 떨림도 사과의 눈물도 억지 감정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히 낮은 톤으로 정확하게 자신이 할 말을 이어갔죠. 그 사람이 마지막에 병원에 있었어요. 말은 안 했죠. 아마 숨기고 싶었겠죠. 숨기고 싶었다.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아내인 나에게 말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무얼요? 그가 죽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녀는 말했어요. 전화번호부를 넘기다가 제 이름을 눌렀어요. 그 순간 나는 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그 수많은 이름 중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 그 여자를?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녀는 진심이 아니었어요. 그저 스스로 위로받고 싶었던 거예요. 그녀는 말했어요. 마지막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왜 그 말이 나한테는 단 한 번도 없었는지를 생각했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나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도 그의 입에서 내게 향한 사과는 단 한 번도. 나는 입술을 꼭 다물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혹시 내가 울고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분노하고 있다고 상상했을까요? 사실 나는 아무 감정도 아니었어요. 그 순간만큼은 텅 비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나는 아무것도 믿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말을 멈췄고 나는 그냥 듣고만 있었어요. 마치 어떤 낯선 이야기를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듣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사모님,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사모님을 생각했어요. 정말로요. 그제서야 나는 처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그 말 당신이 해도 되는 말인가요? 정적. 그녀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리고 아니요, 아마 아니었겠죠. 하고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그 순간 이 모든 것이 너무 기괴하다고 느꼈어요. 남편은 죽었고 그녀는 살아있고 나는 듣고 싶지 않았던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이 모든 게 어쩐지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내 삶이 늘 그랬던 것처럼 누구도 내 감정을 묻지 않는, 누구도 내 마음을 중심에 놓지 않는 삶. 그날 이후 나는 그 전화를 받았다는 사실조차 숨기고 살게 되었어요. 아이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친구들에게도 말하지 않았고 남편의 영정 앞에서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저 조용히 남편을 떠나보내고 그녀도 있는 척하고. 하지만 잊혀지지 않아요.
그 말이, 그 목소리가 마지막이라는 사실이 나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같은 질문을 되뇌어요. 정말 그 사람이 마지막에 나를 떠올리긴 했을까? 그게 아니라면 나는 도대체 무엇을 지켜낸 걸까요? 누구를 위해 참아낸 거고 무엇을 되돌린 거였을까요? 며칠 동안 나는 아무 일도 없던 사람처럼 살았어요. 설거지를 하고 TV를 틀고 남편 영정 앞에 국화꽃을 놓고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아이들과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내 머릿속에서는 그녀의 말이 하루 종일 맴돌고 있었죠. 그 사람 마지막에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말이 내게 어떤 감정을 남겼는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끝난 이야기로 보이고 싶었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그 말이 너무 잔인했어요. 사과는 나한테 하는 게 아니었나요? 왜 그녀에게, 왜 지금 와서 그 말 한마디가 그토록 무거운 시간이었나요? 당신에게. 나는 그를 용서했다고 믿고 살았어요. 아이들이 어렸으니까. 우린 가정을 지켜야 했으니까. 그때 나는 선택했죠. 분노 대신 체념을, 이혼 대신 엄마라는 역할을. 그런데 이제 와서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그녀를 향한 사과였다니. 그 말 한 줄이 내 수십 년의 인내와 고통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기분이었어요. 내가 지켜온 건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 그 사람은 뭘 지켜온 걸까요? 아이들 앞에서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어요. 장례식 날도 나는 단정한 옷을 입고 절을 하고 조문객에게 고개를 숙였죠. 한 친구가 물었어요. 지금 심정이 어때?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냥 허전해. 근데 다행이야. 힘들게 떠난 건 아니었으니까. 거짓말이었어요. 정말로.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며 그렇게 커다란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밤이 되면 남편의 방을 가끔 열어보곤 했어요. 향이 남아있는 베개, 조용히 접힌 셔츠, 화장대 위에 올려둔 시계. 그 모든 게 갑자기 낯설고 차갑고 불쾌했어요. 사람이 죽었다는 건 그의 모든 말이 멈췄다는 거잖아요. 그 말 속에 나에 대한 것들이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이 참을 수 없이 서러웠어요. 그날 이후 나는 매일 혼잣말을 했어요. 당신은 마지막까지 정말 나를 한 번이라도 생각했을까? 그때 그 말 나에게 한 번만 했으면 안 됐을까? 그리고 또 내가 왜 이런 감정을 이토록 오래 품고 있었던 걸까? 사랑이었을까? 미련이었을까? 아니면 그저 지켜낸 시간에 대한 억울함이었을까? 나는 그의 마지막까지도 나는 없었다는 사실이 차마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녀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녀의 번호를 눌렀어요. 손끝이 떨렸고 숨을 길게 들이쉬었다 내쉬었어요. 호흡이 가라앉기도 전에 신호음이 울렸고 그녀는 예상보다 빠르게 받았죠. 여보세요? 그 목소리가 방금 전까지 머릿속에서 맴돌던 그 음색이 다시 현실 속에서 들려오는 순간 나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다시 말했죠. 사모님 혹시... 나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간신히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사람이 그날 무슨 말 했어요? 자세히. 그녀는 숨을 들이쉬었어요. 그리고 말했다죠. 그 사람. 처음엔 제 이름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그때 그냥 놓아줬어야 했는데 라고 했어요. 순간 나는 핏기가 가시는 걸 느꼈어요. 그때 그냥 놓아줬어야 했는데 그건 나를 향한 말이 아니었어요. 그녀를 향한 말이었어요. 남편은 죽기 직전까지도 그 여자를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그 말을 하면서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졌어요. 사모님, 저도 사실 그 사람 잊고 살았어요. 정말 오래.
근데 그날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는 속으로 외쳤어요. 그게 왜 당신의 혼란이냐고. 왜 그 말에 혼란스러운 사람이 당신이어야 하냐고.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말이 입술을 넘는 순간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그 사람 죽기 전에 제 손을 한번 잡았어요. 그리고 미안하다고 했어요. 나는 숨을 삼켰어요. 미안하다. 그 말 하나를. 나는 수십 년을 기다렸는데 그 사람은 그녀에게 먼저 건넸어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이해했어요.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었고 나는 오직 가정을 위해 그 감정을 묻고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차이가 모든 걸 갈랐어요. 사모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저 그날 이후 계속 생각했어요. 말을 꺼내지 말았어야 했나? 아니면 그냥 묻고 살았어야 했나? 하지만 저도 그냥 사람이잖아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역겹게 들렸어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뭐요? 사람이면 남의 상처를 휘젓고도 그냥 숨 쉬듯 살아도 되나요? 하지만 나는 그 말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면 나도 그랬으니까요. 나도 사람이었지만 그저 참고 살아왔던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뭐라고 할 자격이 없었어요. 그날 밤 나는 그녀와의 통화를 조용히 끊고 혼자 오래도록 불을 켠 방 안에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싶었어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정작 내가 가장 미워졌어요. 그 사람을 붙잡은 나. 묻고 산 나.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던 나. 그리고 진심을 확인할 용기를 끝내내지 못한 나. 모든 게 나였다는 사실이 끔찍하게 아팠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전화하지 않았어요. 그녀에게도, 친구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리고 아무도 나에게 그런 걸 묻지 않았어요. 요즘 괜찮아? 혼자 있을 땐 어때? 그날 그 전화 기억나? 누구도 묻지 않았고 나도 말하지 않았어요. 모든 감정은 조용히 침묵 속으로 침잠되었죠. 나는 하루에 한 번씩 남편의 옷장을 열었어요. 그가 입던 와이셔츠, 아직 세탁소 포장이 채 벗겨지지 않은 정장, 그의 넥타이 냄새. 그 안에서 나는 이상하게도 그를 미워하지 못했어요. 너무 오래 함께 살아서일까요? 아니면 너무 오래 참았기 때문일까요? 그의 잘못이 이제 와서 새삼스러운 것도 아니었는데 왜 지금이 더 아픈 걸까요? 나는 거울을 봤어요. 내 얼굴을 천천히 들여다봤어요. 눈가 주름, 늘어진 턱선, 화장도 하지 않은 맨 얼굴. 그 얼굴 속에서 나는 그저 조용히 늙어가고 있는 여자 하나를 봤어요. 사랑받지도 미움받지도 않은 채 그저 버텨낸 세월 속의 한 사람.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도 내게 사과하지 않았고 내게 사랑한다는 말도 단 한 번 하지 않았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는 그런 부부였어요. 사랑을 말하지 않고 미움을 속에 묻고 관계를 유지하며 사는 방식. 아이들이 어릴 땐 그래도 잘 웃었어요. 그가 나를 안아주진 않았지만 아이들 곁에 있는 모습만으로 나는 행복하다고 믿었어요. 그게 나만의 착각이었다는 걸 지금에서야 알아요. 그는 항상 자기 감정에 솔직했어요. 지키고 싶은 건 지켰고 지나가고 싶은 건 그냥 흘려보냈죠. 그렇게 흘려보낸 게 바로 나였어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그를 지켜낸 줄로만 알았죠. 그와의 시간을, 가정을, 아이들을. 하지만 정작 내가 내 감정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걸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사람들은 말했어요. 그래도 남편 복은 있었네. 마지막까지 곁에 있었잖아.
다 지나간 일이야. 그 말들이 칼보다 날카롭게 느껴졌어요. 누구도 내가 뭘 겪었는지 묻지 않았고 그 사람과의 마지막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녀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 사람의 마지막 감정을 말하면서도 내 감정엔 관심이 없었겠죠. 모두가 자기 감정 안에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도, 그 여자도, 그리고 나조차도. 그래서 나는 한참을 울지 못했어요. 화를 내지도 못하고 누구를 탓하지도 못한 채 그저 아무 일도 없는 사람처럼 살았어요. 마음속에서 작은 바람 소리처럼 울리던 감정들이 이제는 꽤 큰 폭풍이 되어 있었지만 겉으론 아무 흔적도 없이 그냥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나는 또 하루를 견뎠죠. 그날은 비가 내렸어요. 조용하고 잔잔하고 누군가 조용히 우는 듯한 빗소리였죠. 나는 마루에 앉아 창밖을 오래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리는 걸 한참이나 눈으로 좇고 있었죠. 가끔 그런 날이 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세상과 단절된 느낌이 드는 날. 그날이 그랬어요. 나는 처음으로 남편이 없는 시간에 혼자 있는 느낌을 느꼈어요. 그 전까지는 남편이 어딘가에 그냥 잠시 나간 것 같았어요. 문만 열리면 현관에서 왔어 하는 소리가 들릴 것 같았고요. 하지만 그날은 그게 아니란 걸 알아버렸어요. 정말 없는 거구나. 정말 이제는 돌아오지 않는구나. 그 사실이 늦게나마 정말로 내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 순간 나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서 나는 참았던 울음을 허락했어요. 그날 나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울지 말자. 그 울음은 남편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도 아니고 그녀도 아니고 심지어 가족도 아니었어요. 그 울음은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것이었어요. 수십 년을 참고 말하지 않고 웃으며 넘기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며 살았던 그 모든 세월을 향한 울음. 나는 그동안 너무 많은 것을 감내했어요. 사랑도 아닌 결혼을 유지했고 진심이 오가지 않는 관계를 지속했고 어떤 말도 듣지 못한 채 그저 그 옆을 지켰어요. 하지만 그가 떠나고 나서 나는 더 이상 누군가의 옆에 서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제는 나 혼자서 내 감정을 꺼내 놓아도 괜찮다는 걸. 그 울음을 끝으로 나는 달라졌어요. 무언가를 용서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를 이해한 것도 아니지만 나는 이제 내 안의 감정을 감추지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나 자신에게 괜찮아라고 강요하지 않기로요. 그게 내 가장 큰 결심이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아이들이 잠시 나를 위해 시간을 냈어요. 딸은 나를 카페로 데려가고 아들은 냉장고에 반찬을 채워놓고 갔죠. 그 애들 나름의 방식이었어요. 무뚝뚝한 위로 혹은 조심스러운 관심. 나는 그들이 참 고맙기도 했지만 어쩐지 마음이 멀어지는 느낌도 들었어요. 왜일까요? 그 아이들이 자란 세월을 내가 다 품고 있었는데도 그들과 나는 서로 너무도 다른 세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딸이 물었어요. 엄마 아빠가 떠난 거 실감나? 나는 잠시 웃었죠. 웃었다기보다 웃는 흉내를 냈어요. 글쎄, 이상하게 실감이 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해. 딸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아빠랑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건 아닌데. 그래도 허전하긴 해. 특히 엄마가 혼자 계실 걸 생각하면. 그 말에 나는 참 묘한 감정을 느꼈어요. 혼자라는 단어. 그 단어는 내게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사실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어요.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같은 공간에 있었을 때도 나는 늘 혼자였어요. 하지만 그걸 아이들에게 말해본 적 없어요.
왜냐면 나는 아이들 앞에선 늘 괜찮은 척을 해야 했으니까요. 딸은 말했다죠. 아빠가 엄마한테 고마워했을 거야. 엄마가 다 지켜줬으니까.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 나는 지켰어요. 무너질 듯한 가정을, 뒤돌아서고 싶었던 순간들을, 사랑이 사라진 공간을. 그런데 왜 그 말이 이렇게도 외롭게 들렸을까요? 고마워했다. 그래요. 사람은 사랑하지 않아도 고마워할 수 있어요. 하지만 고마움은 사랑의 대신이 될 수 없어요. 나는 그걸 너무 늦게 알았어요. 아들은 조용히 앉아 있다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예전에 한번 아빠가 울면서 술 마시고 들어온 적 있었어. 나는 놀랐어요. 응? 그때 내가 무슨 일 있냐고 했는데 아빠가 그랬어.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사는 인간일까? 그러곤 울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사람의 눈물은 아이 앞에서 혼자일 때 그저 흘러나온 감정이었던 거죠. 그게 누구를 위한 눈물이었을까요? 나였을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었을까? 나는 그 눈물 속에 내 자리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나는 정말 그 사람의 삶 안에 존재했었을까요? 아니면 그저 그의 무대 장치였던 걸까요? 그 물음은 지금까지도 답이 없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던졌어요. 나는 왜 참고 살았을까? 나는 왜 말하지 않았을까? 누구를 위해 그랬던 걸까요? 남편을 위해서? 아이들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에요. 결국은 나 스스로를 위해서였어요. 나는 상처받기 싫었고 혼자가 되기 두려웠고 모든 걸 무너뜨릴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참고 침묵했고 괜찮은 척하며 살았어요. 그 사람은 그런 나를 한 번도 눈여겨보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그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그렇게 참고 있는 줄. 그 사람도 나름대로 버티고 있었던 건지도 몰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참고 있었던 게 아니라 각자의 외로움 속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던 거겠죠. 나는 그게 더 서글펐어요. 부부라는 이름으로 살면서 서로에게 기댄 기억보다 서로를 피한 시간이 더 많았다는 사실이. 우리는 대화를 피했고 감정을 감췄고 눈빛을 잃지 않았어요. 그 대신 밥은 같이 먹었고 같은 TV를 봤고 명절에 함께 친척을 만났어요. 그게 우리가 함께 했던 전부였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사람은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못했던 걸까요? 아니, 안 했던 걸까요? 혹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던 걸까요? 나는 그 차이를 생각하며 오래도록 무기력했어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너무 작고 너무 일상적이고 그래서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 일상적인 상처들이 사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린다는 걸 나는 이제서야 알아요. 가끔 친구들이 재혼 이야기를 꺼낼 때가 있어요. 너는 아직 괜찮잖아. 혼자보다는 누가 있는 게 나아. 나는 대답하지 않아요. 누군가를 다시 만날 자신도 없고 다시 같은 무게의 관계를 감당할 용기도 없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참고 싶지 않아요. 나 자신을 더는 속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참는 사람의 자리가 얼마나 외롭고 무서운지 알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는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만든 감옥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됐어요. 그날은 어쩐지 이별을 연습하는 하루 같았어요. 그 사람과의 이별이 아니라 내가 감당해온 모든 시간과의 이별이요.
나는 서랍을 열었고 그 사람이 남기고 간 것들을 하나씩 꺼내서 정리했어요. 서랍 안엔 우리가 같이 찍은 사진도 있었고 그의 병원 영수증, 퇴직 전에 받았던 시계, 그리고 낡은 공책 하나가 있었어요. 공책엔 그 사람의 글씨로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죠. 병원 예약 오전 9시. 조심 약 복용 후 운전 금지. 우리의 생일 케이크 주문. 그리 대단한 내용은 아니었어요. 그냥 평범한 일상 속 기록들이었어요. 하지만 그 글씨 하나하나가 이상하게도 나를 멈춰 세웠어요. 그는 그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으로 살고 있었구나. 자신만의 무게로 조용히. 나는 공책을 가슴에 안았어요. 그러곤 아주 조용히 울었어요. 소리 내지 않고 눈물만 흘리면서. 아무에게도 보여주지 않는 이별,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 그 사람은 끝까지 말을 아꼈어요. 나는 늘 그게 불만이었죠. 왜 그렇게 말이 없냐고, 왜 속을 알 수 없냐고.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가 말하지 않았던 건 무관심이 아니라 어쩌면 두려움이었을지도 몰라요. 무엇을 꺼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질까봐, 누군가 상처받을까봐. 그도 나처럼 참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결국 비슷한 사람이었어요. 다만 그걸 알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고 그는 이미 없었죠. 나는 그 공책을 함부로 버릴 수 없었어요. 다만 마지막 장을 넘기며 그가 남긴 메모 하나를 발견했어요. 소영이 약 챙기기. 그건 우리 딸 이름이었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까지 딸의 건강을 걱정했어요. 그 작은 한 줄이 왜 그렇게 가슴을 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말이 없던 사람이 그렇게 조용히 마음을 썼다는 걸 이제서야 알게 된다는 건 너무 아픈 일이에요. 나는 그 사람과의 이별을 말로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공책을 조용히 덮었고 그 위에 꽃 한 송이를 올려두었어요. 이건 내가 그에게 보내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인사였어요. 그날 이후로 그녀에게서 전화는 다시 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 역시 다시는 걸지 않았어요. 그건 어쩌면 우리 둘 사이에서 가장 정확한 선이었는지도 몰라요. 더 나누지 않아도 될 말, 더 들어선 안 될 마음, 그 모든 것들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서로를 향해 조용히 등을 돌렸죠. 그녀를 미워했냐고요? 이젠 모르겠어요. 그녀를 미워하고 싶었던 마음은 있었지만 그보다 더 앞섰던 건 그 사람을 향한 허무였어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했나 봐요. 적어도 마지막에는 나를 불러줄 줄 알았고 한 번은 내 손을 잡아줄 줄 알았고 정말 마지막엔 미안하다고 해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건 내 안에서만 존재했던 상상이었고 그는 끝내 그 상상에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어요. 그날 그녀에게 전화가 갔다는 사실 하나로 나는 모든 답을 받은 기분이었어요. 그건 미움이라기보다 해석되지 않은 문장 같은 감정이었어요. 애써 읽어내려가다 끝내 이해되지 않아 덮어버리는 책 한 권처럼 나는 그 사람을 그렇게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그제야 알았어요. 사랑은 말이 아니라 마지막에 누구를 찾느냐로 남는다는 걸요. 그래서 나는 더는 기다리지 않기로 했어요. 전화는 다시 울리지 않았고 나는 그 전화기의 벨소리를 아예 꺼버렸어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내 삶을 살아가기로 비로소 마음먹은 거예요. 늦었지만 그 선택은 내 것이었어요. 이젠 내가 나에게 묻는 거예요. 괜찮아? 그리고 그 질문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대답할 수 있어요. 응, 이제는.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나는 이상하게도 그 사람을 자주 떠올리게 되었어요. 미움도 아니고 그리움도 아니고 그냥
묻고 싶었던 말들이 많았던 거죠. 당신 나 사랑한 적은 있었어? 당신은 왜 끝내 나에게 말하지 않았어? 당신이 마지막에 그녀에게 전화한 건 그냥 실수였던 거야? 그 질문들은 어느 하나도 답을 들을 수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제 없고 그녀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으로 바쁘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 물음들을 밤마다 혼자 읊조리게 됐어요. 답이 없는 말이었지만 그걸 입 밖으로 꺼내는 것만으로도 내 안에 어떤 응어리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그 사람이 나왔어요. 말없이 조용히 내 앞에 앉았죠. 그리고 무언가를 꺼내서 내밀었어요. 작은 접힌 쪽지였어요. 나는 그걸 열어봤어요. 거기엔 글씨가 삐뚤빼뚤하게 적혀 있었어요. 미안해. 딱 그 한 글자. 나는 꿈속에서도 울지 않았어요. 그저 그 쪽지를 가슴에 조용히 품었어요. 그리고 깼어요. 창밖은 여전히 흐리고 마루엔 나 혼자뿐이었지만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는 조금 덜 아프더라고요. 그게 진짜 용서였는지 아니면 스스로 만들어낸 위로였는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하면서도 한 번쯤은 그 입에서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어 했다는 거. 그게 내가 그 사람에게 원한 거의 전부였다는 거. 그리고 그 말을 못 들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기다리지 않는다는 거. 사랑은 끝났고 사람은 떠났고 삶은 계속된다는 걸 나는 이제 정말로 받아들였어요. 지금은요, 이따금씩 혼잣말을 해요. 문득 떠오른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면서 이야기 상대가 없는 시간에도 나 자신과 대화하는 법을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던 시간이 이제는 조금씩 나라는 사람으로 채워지고 있어요. 여전히 외롭고 여전히 허전하고 가끔은 눈물도 나지만 이젠 그 감정들을 애써 지우지 않아요. 감정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니까요. 남편의 마지막은 내게 많은 걸 남겼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지 못했던 말들, 그녀가 건넨 미안하다는 목소리, 그리고 내가 끝내 받지 못했던 대답들.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 마음 안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 자리는 지금은 아프지 않아요. 그저 가끔 살며시 건드려지는 기억일 뿐이에요. 혹시 이 글을 듣고 계신 당신도 끝내 묻지 못한 말이 있나요? 끝내 듣지 못한 말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도 하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는 누구나 마음 한켠에 그런 말 한 줄쯤은 품고 살아가니까요. 그 말이 꼭 누군가에게 닿지 않더라도 이젠 당신이 당신에게 해주세요. 괜찮아. 고생했어. 이만하면 정말 잘 살아왔어. 그리고요, 부디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그 어떤 사과 없이도 존엄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삶은 누군가의 선택에 따라 가치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나도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 사실을요.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금 덜 외롭기를, 당신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하기를, 그리고 지금 이 순간도 충분히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